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해드릴게요. 심해요TV 심리상담사 박일경입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한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증이든 중증이든 우울증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이지요. 기본적으로 늘 마음이 슬프고 어떤 일에도 희망이 느껴지지 않고 무기력은 끝이 없으니 참 괴롭기 짝이 없는 병입니다. 지구 한가운데의 중력이 나만 끌어당기는 것처럼 몸은 납덩이 같이 무겁죠. 그러니 자꾸 눕고만 싶어지고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는 순간 다시 밀려오는 절망감에 눈을 뜬 사실 자체가 두렵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자의 괴로움이죠. 이 남자분도 그랬습니다. 인생이 온통 짙은 회색빛의 공장 하늘 같은 사람. 쇳덩어리를 매달고 걷는 것처럼 온 몸이 무거운데 겉으로 보면 그럴 만한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안정적인 직장의 철도 공무원이었고 본인은 물론 부모님도 건강하고 집안도 사고 무탈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어떤 방법을 써도 그를 괴롭히는 우울증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아직도 증기기관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의 KTX 같은 기차와는 차원이 다른 하얀 연기를 뿜으며 칙칙폭폭 기적소리를 내는 기차였죠. 그런데 그 기적소리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온 우울증의 원인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아주 오래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무슨 이유였는지 그의 집이 심각한 경제난에 부딪히자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 우리 사회는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아마 설상가상으로 무슨 일이 터졌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궁핍한 삶에 불운이 덮치자 그의 부모님은 할 수 없이 아이를 먼 친척집에 맡기고 부부가 함께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죠. 기울어진 가세가 조금 나아질 때까지만 이라는 계획이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는 날벼락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떠나 머나먼 시골의 낯선 집, 그것도 자주 볼 수도 연락도 할 수 없는 먼 촌수의 친척집에 맡겨졌으니 아이의 상실감은 그야말로 버려짐 그 자체였죠. 다행히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딱한 사정을 가엾이 여긴 이 두 분은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보고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두어 해만 지나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각보다 가세가 다시 일어나는 일은 쉽지 않았고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 만큼 회복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는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오로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든 정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와 생리별을 한 아픔을 거기서 대신 위로를 받았던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 어느새 중학생이 된 어느 날 드디어 그의 부모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생업이었던 데다가 당시엔 지금처럼 빠르게 왕래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으니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께 기차를 태워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모양입니다. 자기네가 역으로 마중을 나가겠다고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모와의 재회, 꿈에 그리던 집으로의 귀향의 날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아이의 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긴 세월이 흘러버렸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떨어져 낯선 곳에 왔고 자기를 그곳에 두고 돌아간 엄마를 그리며 눈물로 매일을 보내는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동아줄에 매달린 것처럼 꼭 붙들고 모든 것을 의지한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엄마 대신 학부모 회의에 와주시는 할머니와 함께 커나가며 유년 시절의 모든 추억을 거기서 쌓았던 거지요. 한마디로 그 시골과 할머니 할아버지 댁은 가장 소중한 그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무의식 안에 잊혀지지 않는 귀중한 앨범이 하나 생겨난 거지요. 그런 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부모님의 전갈은 다시 또 모든 것을 잃으라는 가혹한 이별의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오고 아이는 울며 기차에 올랐습니다.
물이 범벅이 되어 뿌옇게 가려진 차창 밖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고 서 계셨고 그분들의 주름진 눈가에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기적소리는 이별과 상실을 의미하는 잔인한 소리가 되어버렸죠. 한 번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질 때의 상실, 또 한 번은 부모님 대신 그 자리를 메꿔준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 기적소리와 함께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자기를 지탱해 주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누가 알아주었을까요? 부모? 부모는 단지 다시 아이를 되찾아오게 된 기쁨, 다시 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그 기쁨만으로 충천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슬픈데 부모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쁨. 그 서글픈 동상이몽의 상황 속에서 차마 할머니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온 아픔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아이의 감정은 그렇게 억눌려 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를 환영하려고 꾸며놓은 새 방에 들어서서도 기쁘지 않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날 밤 베갯머리는 눈물로 흥건히 젖었습니다. 부모는 하루하루가 기뻐 죽겠는데 아이는 언제나 침울한 얼굴, 무엇을 해주어도 기뻐하지 않는 아이의 마음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 없으니 공감해 줄 수 없었고 위로는 더더욱 해줄 수 없었죠. 아이의 유년 시절은 이미 부모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잃고 또다시 낯선 곳에 던져진 거였죠. 기차가 떠날 때 울린 그 기적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화처럼 소설처럼 아이러니하게도 하필이면 그 아이가 자라 일하게 된 직장이 철도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기차의 기적소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 자신의 전부를 의지했던 분들과의 생이별을 의미하는데 그의 무의식 안에는 그 그림이 문신보다 선명한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잔인한 기적소리를 듣는 직장이라니 이 무슨 비극적인 아이러니란 말입니까? 저는 기차의 기적소리와 이분의 낫지 않던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를 짚어낸 상담자의 해안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리치료사가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라면 정말 명의 중에 명의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우울증의 진짜 원인이 된 그 기적소리의 비밀을 모르는 채 엉뚱한 치료만 해왔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낫지 않았던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억눌려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의 감정을 알아주고 해방시켜주자 30년 된 그의 우울증이 거짓말같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말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부수적인 방법들도 함께 동원되었지만 핵심은 기적소리였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단지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 즉 생물학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잴 수 없는 인간의 마음, 그 신비함은 단순히 뇌신경 한 가지에만 국한되지 않으니까요. 세로토닌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또 들려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특히 장이 약하신 분들 놓치지 말고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걸리는 대표적인 질병이 우울증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세로토닌을 충분히 나오게 할 수 있는지 다음 쉬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심해요TV 박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